마황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네. 그 약재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요. 맞자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아니 정확한 치료, 뭐 확실한 치료 방법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 의사가 친절한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제가 무협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네. 무협지를 보였을 때는 막 혈로 뭐 사람을 제압을 하고 진짜 혈로 사람을 제압 가능한가요? 비아그라라든가 네네. 그런 것처럼 한방 쪽에도 그런 게 있나요? 사극 보면은 네. 사약 나오잖아요. 사약, 예. 그거 진짜 한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캔도킹 채널의 정희석입니다. 검도하는 한의사로요.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이번 달에 그 스포츠 네. 블로거로 선정돼가지고요. 정말요? 그 유튜브에는 이제 검도만 쭉 있잖아요. 예, 그렇죠. 블로그에도 보면 한약에 관한 건 뭐 별로 없고요. 블로그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15년도 말쯤부터요. 네. 검돌기 쓰면서 검도 시작했죠. 얘기했습니다. 네네. 검도는 그럼 예전부터 하셨던 거예요? 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이제 공부하고 한의대 공부하고 네. 졸업하고 아이 키우고 네.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네. 예전부터 좋아하던 운동을 시작을 한 다시 거죠. 시작하신 거고. 네네. 그럼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토끼띠고요. 44살. 44살요? 많으시구나. 처음에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건요. 네. 중학생 때부터 제가 무협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네. 무협지에 보면은 장풍도 쏘고 네. 혈자리 점멸해가지고 막 마비시키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동양의학이나 네.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진로를 결정할 때 네. 원래는 이제 물리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네. 세상에 여러 가지 법문이죠. 법칙에 관한 네.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물리학과 나와서는 밥 벌어 먹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네. 유튜버 해야죠. 우주의 신비 이런 걸로. 그렇죠. 그래서 힘들겠다 생각을 해서 네. 그래도 제가 관심 있던 분야가 동양 철학이었었고 뭐 밥 벌어 먹고 살겠다 네. 해서 한의학과에 들어가게 됐고 자녀분들이 무협지를 읽는 거를 절대 말리면 안 되겠네요. 요즘에 교육 계통에서도요 네. 판타지를 읽는 걸 갖다가 상당히 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협이나 아니면은 네. 그 뭐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가 아이들의 상상력도 자극하고 네. 야무협지는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의학과는 몇 년 다녀야 돼요? 한의사들. 6년이고요. 인턴 네. 레지던트 다 있고 근데 인턴 레지던트 거치는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의사도요? 네네. 그러면은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면은 어떤 한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사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침구과, 네. 뭐 부인과, 안이비누과 그 네. 정도로 해서요. 네. 그렇게 전문 분야로 나가는 거고. 예,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일반 거의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일반 한의사들이고요. 네. 6년 동안의 과정 중에 그러면 이건 뭐 본과 뭐 이렇게 나누는 네, 예과, 본과. 예과가 2년, 2년, 네. 본과가 4년, 4년 네. 하시고 시험을 또 치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한의사 국가고시 네. 치르고 한의사 국가고시 떨어진 사람 있나요? 있죠. 예. 있어요? 네네네. 이 6년 공부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긴 합격률이 있어요? 높기는 한데요. 네. 저 때는 9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몇 퍼센트 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그럼 합격 안 하신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 공부하시죠. 아플 때까지? 제주 삼수 해가지고 나이 들고서 시작할 수 없는 학문인 거죠? 시험만 봐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95학번이니까 그때 60년생, 61년생 형님들이 네. 오셨었고요. 그런 분들도 예, 계시고 그러니까 정상 나이보다 한 열 몇 네. 살 정도. 많은 분들도 있어요. 대학교를 어디를 나오신 거예요? 가천대, 예전 가천대. 경원대, 가천대 한의학과. 가천대는 의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의대도 있고. 네, 네. 한방과 양방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양방은 직접 그 병원군이 있으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제압하는 학문이고 네네네. 한방은 우리 몸의 기능을 그쵸. 좀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의 의학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우리나라나 중국 말고 또 있을까 생각했는데 또 있단 말씀이시네요. 네, 일본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한중일 같이 똑같지는 않지만 네. 비슷하게 약간 연구를 다르지만. 해서 쓰고 네. 예. 중국에서는 의사가 다 할 수 네. 있게 돼 있고요. 네. 일본에서는 그 의사분들이 한방에 진료를 하고 계신 거고 우리나라는 한의와 일반 양의가 같이 따로 있는 거고요. 따로 있는 거. 면허도 따로 있는 거. 그렇죠. 면허 따로 있고 근데 네. 중국에서는 같이. 중국에서는 같이 하고. 네네. 그러네요 또. 한의대는 그러면은 응급실에서 일할 일은 없는 건가요?
있죠. 있어요? 네네. 주로 뭐 중풍 환자분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뭐 양방의 그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방병원에도 일반 양방 의사분들이 계시고 한방병원에는 보통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 상황에서 아무래도 양방 그 약물을 쓰는 게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당장 몸의 기운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네. 한의사 생활 하시면서 이것도 보람 있을 때가 있나요? 많죠. 많은가요?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되게 힘든 환자가 좋아졌을 때 그때가 정말 가장 기쁘고 장조카가 저한테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이티처럼 돼서 왔어요. 사람이. 말라서요? 부어가지고 이렇게. 부어서요? 네, 감기 걸리면 콧물 가르게 나오잖아요. 그게 몸 안에 생기는 건데 그것이 배출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얼굴하고 이마하고 여기가 부어서 온 거예요. 대학병원에 갔는데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피를 갖다가 다 빼고 약 쓰고 침도 맞고 그렇게 했는데 불과 뭐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가지고 쭉 빠져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왔죠. 그래서 너무 뭐 보람 느끼고. 그럼 반대로 내가 이거 한의사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셨어요? 특별히 아니면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직업에 매우 만족하고 계시다는 매우 말씀이시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에 네네. 이건 페이닥터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처음에 졸업해서 부원장으로 가게 되면 부원장이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가거나 부원장으로 가면 한 3,400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3,400 있고요. 정도 받고. 네.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면 세금 다 제하고 500 정도 받고요. 500 정도. 요양병원이 더 페이가 세네요. 일이 더 힘들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 힘든 건 오히려 더 부원장이 더 힘들 수도 있는데요. 부원장이 배우는 게 더 많고 임상의 경험을 더 쌓을 수가 있고요. 요양병원은 약간 뭐 한의사들이 생각하기엔 그렇게 발전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네요. 그렇죠. 내가 이제 페이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좀 더 경험과 많은 이런 노하우를 선택할 거냐 그렇죠. 이런 차이네요. 학교 때 준비를 많이 해놓지 않았으면 곧바로 개원하기는 사실은 자신도 없고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원장으로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경우가 많고요. 그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간 나태해지기도 쉽고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환경의 영향을 받다 보니 그렇죠. 그리고 개원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랜덤인 거고 그렇죠.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네네네. 보통 개원을 해서 딴 데서 페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느끼려면은 어느 정도를 벌어야 돼요? 뭐 임대료도 나갈 거고 직원들 월급도 나갈 거고 다 빼고 했을 때 한 7, 8천 정도 연봉 7, 8천 정도는 세금 돼야 제하고. 세금 제하고 7, 8천 정도는 그러면 월 한 최소 600 이상은 벌어야 그러니까 그럴 바에 요양병원 가는 게 낫고 그렇죠. 그거 안 되면 요양병원 가는 게 낫고 그게 약간 한계 마지노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상을 해야 이제 개원하는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고 저 사실 궁금했던 게 어디 삐어서 가잖아요. 삐어서 가면 거기다 침을 놓잖아요. 그게 무슨 원리로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부위에 침을 놓으면 그 부위에 고여있던 어혈이 침 구멍이나 아니면 그렇게 들어간 그 부위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순환이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몸 내에서 흘러서 나가는 기전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 부위의 면역작용을 더 활성화시켜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피부 어디를 딱 때리면 빨갛게 되잖아요. 그 부위로 피도 모이고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기도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위에 손상된 세포를 치유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더 많이 모여드는데 그런 기전을 통해서 더 빨리 낫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되게 궁금했던 게 한방 다이어트 있잖아요. 여자분들 많이 하시는 거. 그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 있죠. 그게 어떤 원리로 효과를 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저 같은 경우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황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그 약재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요. 맞자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아니 그렇죠. 약간 그 에페드린 성분이 그 마약 성분에 들어가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맞아는 거는 상관없는데 마황. 그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면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 그 음식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덜 먹게 되는 기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의 열이라고 그래서 열이란 건 기능적으로 항진돼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기능적으로 항진돼 있는 위장의 기능을 황금이나 그 약간 시원하게 해주는 식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약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몸에서 약간 몸을 운동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음식을 안 땡기게 하는 거고 여기는
위장의 열을 끄게 하는 개념으로 네. 음식을 안 땡기게 해요. 어쨌든 메인은 음식을 안 땡기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왕이라는 성분을 먹게 되면 몸에서 열이 좀 나거든요. 네. 열이 나게 되면 칼로리의 소비도 더 빨리 촉진이 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높여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잠도 좀 잘 안 오고요. 네. 부작용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이에요. 마왕이. 그렇죠. 네. 예. 맞아요. 맞자 조심해서. 들어간 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 한의학을 이제 선택하시려는 네.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뭐 조언 제 아들, 둘째 아들이 네. 그 한의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를 보고. 예, 그렇죠. 예. 뭐 꼭 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걔가 아팠을 때 제가 치료를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 보여. 그냥 아빠 자체로도 멋있어 보이는데 아빠가 내 병을 고쳐주면은. 네. 그래서 아들한테 해주는 말이기도 한데 우선은 거기에 맞춘 성적과 공부 그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 물리학이랄지 수학이랄지 그 세상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기본 소양을 좀 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자 능력을 조금 키우면 좋을 것 같고. 한자. 네네네. 한자가 꼭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제. 네. 그리고 중국어나 일본어도 요즘에 그쪽 네. 논문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쪽도 같이 해주면 좋고요. 예. 또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건데 네. 한약을 이제 어머님이 다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렇죠? 포로 된 것도 먹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 정성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효과적인 면으로는 뭐 차이가 없을 텐데요. 네. 플라시보. 그렇죠. 플라시보. 예. 그 치료가 그런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 임상이 나왔을 때는 네. 뭐 정확한 치료, 뭐 확실한 치료 방법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 의사가 친절한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웃어준다든지 아니면 네.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 그런 네. 것들도 결국은 큰 의미에서 치료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또 의료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무조건 다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인 면이라든지 다른 문제로도 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이제 검도 얘기로 살짝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걸쳐 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무협지를 읽으면서 네. 한의사를 꿈꾸고 지금 또 검도까지 하고 계시고 그렇죠. 어쨌든 바로 모두가 그 다 연결돼 일관이 있잖아요. 되죠. 지금 네. 무협지를 보셨을 때는 막 혈로 뭐 사람을 제압을 하고 네. 막 이런 걸 배우셨잖아요. 네네네. 진짜 혈로 사람을 제압 가능한가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한 걸로. 타격을 더 줄 수는 있죠. 타격을 어디를 더 때리면 더 아프다는 거. 네네 그렇죠. 중심 부위가 급소를. 역시 중요하고 뭐 무협지에 보면 뭐 합곡혈을 제압하고 네. 곡지 여기입니다. 네. 여기 곡지혈 여기 잘 누르면 아파요. 네. 그러니까 더 이렇게 살짝만 들어도 아파요. 네네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딱 마비가 된다거나 네, 뭐 그런 건 없어요. 혼혈이라 그래서 누르면은 뭐 네. 잠을 자고 뭐 그런 네. 혈자리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없고요. 그런 건 네. 없고. 물론 뭐 너무 이렇게 세게 해주면 기절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시니까 네네. 뭐 그런 건 없고 장풍도 없고 네. 그렇다고. 네. 다 없는 걸로 이제 결론을 얻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어쨌든 검도를 하고 계시네요 진짜. 네네네. 취미 정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막 경기 영상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네. 취미이긴 한데요. 네. 그 광주시 대표로도 나갔었고요. 정말요? 네네 여기 경기도 광주. 네. 아주 못하진 않고. 네. 뭐, 좀 한다 하는. 네, 아주 못하진 않다 정도만. 네. 한의사 생활 하시면서 검도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두 개를 합쳐서 뭐 어떤 하고 싶은 다른 목표가 있으신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블로그에도 여러 가지 뭐 검증 하는 거 많이 올리고 그랬던 것이 네. 제 개인적인 취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됐어요. 검도의 활성화 쪽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작게는 뭐 네. 도장에 조금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네. 아들이나 애들한테 많이 해주는 얘기인데요. 네. 뭐 여기 학생분들 혹시 보신다면 네. 그 우리가 잘 살고 조금 더 돈을 벌고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선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업이나 일이라는 것의 본질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다. 전문직은 남들이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고 네. 유통이나 서비스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해서 그런 중간에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고 네. 연예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즐거움을 주는 그런 네. 도움을 주는 거고 네.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술이 있거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네.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업이란 것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한 건 그런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네. 그런 도움을 통해서 100천의 도움을 드리면 10, 100의 그 이득은 제가 취해도
전혀 나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많이 주고 조금 얻는 관계는 좋은 관계고 그런 관계를 여러 사람과 만들어가면 제가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한의사 생활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처음에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저는 뭐 여유 있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까지 제가 원하는 나이까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방에 비해서 한방의 그 매력 같은 거.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근본적인 치료. 표증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하긴 여기 그냥 치료하고 그때 계속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렇죠. 그걸 안 생기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죠. 서양에는 그 비아그라라든가 무슨 뭐 지금 뭐 복제품 하도 나와서 뭐 무슨 그라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방 쪽에도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런 게 있고요. 그거는 먹는 건가요? 공진단이라는 약재가 비슷한 효과가 있고요. 공진단이요? 그리고 홍화 중에 장홍화라는 약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구해지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예전에 먹어보니까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남성적인 기능이 좋아지려면 하체를 튼튼하게 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리를요? 그렇죠.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부드럽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스쿼드 아니면은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 그리고 그런 동작을 하다 보면 근육이 너무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딱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활동을 해주게 되면 심장이 강하게 되고요. 심장. 그러면서 남성적인 뭐 지속력이랄지 아니면은 뭐 점점점 아무튼 뭔가에 도움이 된다. 아주 큰 도움이 된다. 하체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치매. 치매도 한방 쪽으로 예방이라는 이런 쪽으로 연구가 되나요? 예, 치매 쪽은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되고 있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치매의 가장 중요한 건 인체의 양기, 열을 갖다가 내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뭐 보양하는 약재로 한약재로 물론 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노력하실 때는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 열이 나거든요. 그 열이 뇌로 이렇게 가게 되면 뇌 발달이나 뇌 쪽의 호르몬 분비에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단 주의하실 점은 운동을 과하게 하시게 되면 땀이 나는데 땀은 식는 기전이에요. 땀은 과하게 내지 않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땀이 날락말락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기혈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좋아요. 아 이건 젊은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인가요? 운동을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중요한 내용이죠. 운동하면은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막 피곤하고 더 하기 싫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도의 문제고 제가 그래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약한 강도로 꾸준히 지속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지속을 하다 보면 혈액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신장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예전에는 이거 하면 막 헉대고 힘들고 배 아프고 그랬는데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그 한계치가 점점 늘어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기혈이 늘어나면서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 되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받아주시니까 다 말씀하세요. 더 하셔도 돼요. 우리 사극 보면은 사약 나오잖아요. 사약. 그거 진짜 한 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비상이라는 약재로 알고 있고요. 얼핏 들었는데 많이 먹어도 안 죽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뭐 그 한약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요. 서서히 이제 조금씩 풀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계속 올려주시면은 진짜 그런 거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할 것 같은데. 일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검도 관련된 거. 그러면 그 블로그에도 계속 검도만 있나요, 그냥? 거의. 생각보다 검도를 더 사랑하시는 오늘은 검도하는 한의사 켄도킹. 근데 왜 켄도라고 하셨어요? 이게 일본어잖아요. 일본어죠. 그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켄도킹이라고 했는데 그냥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건방으로.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해서 점점 실력이 느는 걸 보고서 같이 열심히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제가 잘해서 검도왕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기는 사람이 바로 가장 강한 사람. 이 순간 바로 제가 검도왕인 거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들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죠? 재밌었습니다.